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명리, 사주로 보는 여름생과 겨울생입니다. 자, 사주는 계절학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간이 중요하지 않다. 월지로만 모든 걸 본다라고도 합니다. 월지는 내가 태어난 월이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생과 겨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시작되는 날짜는 절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양력 5월, 그리고 6월, 7월, 8월 초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겨울생이라면 양력 11월, 12월, 1월로 대략 2월 초까지를 말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셔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한 뒤에 바로 이 자리, 월지의 글자가 여름이라면 4, 5, 미로 되어 있고, 겨울이라면 해, 자, 축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4, 5, 미를 가지신 분은 여름생, 이 자리에 해, 자, 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겨울생이세요. 자, 먼저 여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름생들은 가장 이 중요한 자리에 화라는 오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더 중요하게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정이나 상황 이런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데, 물론 그게 맞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이 여름생들한테는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 내려야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 이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도 가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빠른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실수를 좀 하죠. 여름생들은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빠르게 하겠다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자존심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자존심을 많이 세우기도 해요. 근데 이건 드러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또는 겨울생보다 자존심을 많이 세운다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 겨울생도 자존심을 많이 세워요. 그런데 그 자존심의 종류가 다른 거죠. 여름생의 경우는 내가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 어물쩡거리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고, 겨울생의 경우는 내가 정확히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것에서의 자존심 상함이 있는 거예요. 겨울생에게는 정확도가 생명인 거죠. 그래서 여름생도 겨울생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자존심이 강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생들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남의 감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감이 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맞죠. 근데 이게 남을 미워해서 또는 남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나는 빨리 발산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여름생들이 이 나머지 구조가 금이나 수로 발달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자라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말고 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배워 나가죠. 근데 만약에 이 나머지 구조도 화나 이제 목으로 되어 있다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대운에서 배우게 되기도 해요. 근데 운에서 배우는 건 이제 잠깐 배우고 마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배우고 끝날 수 있어요. 또 여름생들은 쓰는 무대가 되게 넓어요. 무대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낮이죠. 사시, 오시, 미시라는 거는 낮에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조금만 뭘 해도 다 보이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생들은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뭘 해도 쟤 뭐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죠. 거기다가 이게 불을 뜻하니까 우리가 뭐 모닥불이나 뭐 캠프파이어 같이 불을 이렇게 붙여보면 불이 이렇게 막 춤추듯이 위에가 이렇게 위로 퍼지고 옆으로 또 퍼지잖아요. 그만큼 이 가둬지는 틀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또는 뭐 태양으로 본다 하더라도 태양도 한낮에 떠 있으니까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곳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사오미, 여름생들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별로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행동하기에 바쁘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나 자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뭔가 마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여름생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이제 하자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겨울생이랑 여름생이랑 친구 이러면 여름생의 활력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겨울생들이 좀 버거워하죠. 근데 여름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름생들은 뭐 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일이 많아요. 내가 그거를 처리하고 안 하고는 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이유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환경이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활동력이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할 게 뭐야 하면서 이제 추진력이 좋겠죠. 만약에 근데 일간이나 구조가 뭐 금수로 되어 있으면 이 환경, 이 활발한 환경에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안 맞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지라는 환경은 내가 진짜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럼 반대로 겨울생들 이 월지 이 자리에 해나 자, 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겨울생들은 저장하는 수가 강한 시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마음이 춥죠.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특히 이 나머지 구조가 겨울생이면서 금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추워요. 네.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인데 사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도 가을 거지는 배는 안 곪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운이 이미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운동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가을은 나가면 밭에 추수하다 남은 것들이 있을 거고, 못해도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라도 있을 거고, 지나가면서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게 가을이라는 계절인데,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이미 이게 끝났잖아요. 여름에는 설익은 과일이라도 따서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그 결실이라는 열매가 아예 없으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이 자연의 이치에 이 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안 써야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겨울은 어둠을 뜻하죠. 우리가 해자축, 해시, 자시, 축시는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어두운 환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신중하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음흉하다고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겨울에는 내가 뭘 하기가 어려운데, 나의 신체를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또는 신체를 움직여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활력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겨울생들 중에서도 그나마 첫 번째인 이 해수의 월생, 그러니까 11월생들은 가을에 먹을 것들이 좀 남아있기는 한 경우지만 조금 낫지만, 자월, 축월은 진짜 혹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해야 하는데 또 독할 수가 없어요.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이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하면 생각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이 신체의 활동을 하루에 1시간씩 꼭 했으면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생각의 활동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나 쓸데없는 생각도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완전히 여름생과 겨울생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주 이 글자에 이 첫 번째 줄이 천간인데, 이 천간,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천간에 있어요. 답이. 근데 내가 실제 살아가는 환경은 바로 이 지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월지가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요. 여기에서 오는 다름이 겨울생과 여름생은 정반대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해 있으니까 주어진 삶도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같은 걸 봐도 여름생은 즐거움을 알고 겨울생은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게 좋다 또는 나쁘다로 구분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거니까. 여름생이 즐거움을 잘 아는데 인생에서 삶과 죽음까지 즐거움만 알다 죽으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 고통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낄 때 처절함은 이미 고통을 알고 있는 겨울생과는 다르죠. 겨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삶의 고통만 알다가 즐거움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여름생이 느끼는 즐거움과는 다르게 몇 배로 더 즐거움을 느끼겠죠.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겨울생이고 여름생이다 하더라도 운에서, 순환돼서 오는 거예요. 여름생의 경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 모양 그대로, 그 그릇 그대로. 다른 거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그 환경에서 사는 것. 다만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한낮이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내 행동에 끼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영향력은 남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받아서 할 때 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거죠. 또 내 행동이 내 회사에, 내 가족에, 내 친구에게 등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겨울생들은 드러날 수 없으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 이 환경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서 삶의 행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생이라고 해서 좋고 겨울생이라 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그 환경, 내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그러면서 나머지의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겨울생과 여름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